일반 국민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조그만한 이 가내수공업을 하거나 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러다가 정말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망해버립니다. 조금만 경기가 안 좋으면 망해버리고요. 겨우 중산층 생활이나 서민 생활을 유지하려고 가게 하나 차렸다가 망하면 빚만 진 채 극빈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국민의 세금을 수십조를 긁어먹고도 버티고요. 대우그룹이 망했는데 대우그룹에 지금 오너들이 또 대우그룹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상층부에 있던 사람은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장 일가부터요. 대우그룹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재벌 오너가 망한 사람들 중에서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망해도 오너는 잘 삽니다. 문어발로 사업을 확장해서 대기업 계열사들을 갖다가 거느리면서요, 순환 출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망하는 부분에서도 전체 그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문어발식으로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한 회사가 망하면 나머지 회사들에서 버는 이익을 갖다 그 회사를 틀어막도록 오너가 해야 될 건데 회계상으로는 방법이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 오너의 개인 재산을 나머지 부분에서 버는 돈을 갖고 여기에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 내에 가게를 3개 하는데 한 개 망하는데 이거 문 안 닫게 하려면 나머지 2군데에서 버는 돈이 있다면 그걸 다 집어넣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배를 할 때는, 잘 될 때는 문어발로 지배하면서 망할 때는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니 혼자 망해라. 그리고 그 빚은 은행에 다 떠넘겨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군이 망할 때요, 한마디로 연쇄적으로 붙들려서 다 망해버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그런 일이 생겼지, 대부분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차가 망할 때 삼성그룹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현대가 한때 흔들렸던 부분도 결국은 이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사, 빚이 많은 회사는 포기한 채 나머지는 전부 분리시켜서 자녀들이 지금 다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요, 저는 책임의식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너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오너가 없다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리 경영진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도 안 가집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요, 지금 이 1300명 이상의 사무직을 희망퇴직을 받아야 된다. 대우조선도 2019년까지 2300명을 감축해서 10,000명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금융권은 더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작년에 500명 줄이는데 올해 또 훨씬 더 줄여야 될 거다. 뭐 이거는 그냥 숫자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 임금을 갖다가 뭐 올려달라 어쩌다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이나 노조들은 정상이 아니지요. 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었다면 고용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싶으면, 자, 우리가 월급을 반으로 줄이든지 3분의 1을 줄이든지 할 거니까 자르지 말고 다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로 이 노동자끼리 서로 연대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은 회사는 거의 없이요, 한마디로 제비뽑기식으로 이렇게 그냥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렇게 갑니다. 자, YTN의 사례가 한 신문에 나왔는데요. YTN이 95년 개국 당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의라 이러다가 매년 3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IMF 이후에요, 법정 관리를 눈앞에 뒀는데 이때 월급이 한 달 안 나왔을 때는 어찌 살겠지 했는데 석 달가량 안 나간 적도 있답니다. 직원들이 전부 패닉에 빠졌대요. 그래서 당시에 새롭게 간 사장이 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사람을 잘라서 회사를 살릴 생각은 없다 하면서 고통 분담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서 직원들 전원을 월급을 대폭 삭감했대요. 그래서 일반 직원은 급여의 50%, 차장급은 60%, 부장급은 70%까지 줄였답니다. 자, 그걸 살리기 위해서 간 사장은 월급을 받지 않겠다 했고요. 다들 직원들도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장은 YTN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은 유일한 사장이래요.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하자. 그리고 이 무급 휴직자를 전원 복귀시키자. 사무실을 대폭 감축하자. 출연료를 절감하자. 등을 노사가 결의하고 경비를 50% 이하로 줄이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다 줄였다는 겁니다. 사장 그랜저를 갖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사장차 누비라 타고 다녔고 노조 사무실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외신이나 뭐 다른 통신사 사용료도 끈끈아 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살아났다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늘날 제가 대우나 현대, 삼성중공업이나 또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왜 이렇게 월급을 줄여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장이나 경영진들은 우리가 책임 있다 해서 무월급으로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은 월급을 몇 %씩 줄이고 그래서 몇천 명 쫓아낼 것 같으면 정부가 월급 반으로 받으면 살 거 아닙니까? 평균이 7,500만 원이라며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가지 그냥 서로 이 책임 논쟁만 벌이고 있고 각자 이기적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직원들요. 고용 보장하면 임금 동결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에 0.5% 임금 인상에 1인당 격려금 250만원. 뭔 격려금입니까? 세상에 월급 중에 격려금이라뇨. 그것보다 후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용을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상시희망퇴직을 통해서 1000명가량을 감축해갖고 이런 것들이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은 정신적 압박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주채권은행이 삼성중공업에 자구안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노동자 협의회로서는 삼성에는 뭐 노조가 없으니까 노동자 협의회라고 이름을 쓰는 모양이에요. 노동자 협의회에서는 고용보장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조선 3사의 경우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로 항상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악재 등으로 작년에 사상 최대의 1조 5천억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 영업이익이 61억에 불과한 어닝 쇼크를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 단 한 척도 선박 수주가 없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과 달리 현대중공업 노조는 고용보장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정식 열고 뭐 서울도 올라오고 그랬다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참 기가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의 사회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의 의결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 사원 채용, 1년에 1회 이상의 노조가 요구한 우수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또 임금 96,712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도 요구안에 담았답니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 9일 사무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들어갔고요. 또 부서 통폐합을 해 20%가량을 줄이고 비핵심 자산 매각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자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겠다 이러고 있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 말 총고용보장, 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 인상,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개인연금보험 재가입 등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자, 정부가 대우조선의 이 구조조정을 더 강화해라 이렇게 요구함에 따라 노조는 또 한판 하겠다 하고 있답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또 웃음을 못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회사들이 제대로 돈을 투입 안 될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정부가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런 회사에 한마디로 국가 재정이나 뭐 양적 완화해서 돈 찍어서 투입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거 망해야 되는 회사 아닙니까? 경영진들이 또 어떻게 해먹었는가, 어떻게 해결을 속였는가는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전부가 다 해먹는데 국민이 봉입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자영업자가 지금 한 600만 되는데 이 600만 자영업자는 그 가족까지 하면 7, 800만 될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사선에서 버티며 살고 여차하면 빈곤층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투입해야 됩니까? 자,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합니까? 망해야 될 회사는 망해야 되고요. 저는 절대로 구조조정 자금을 양적 완화로든 추경이든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 산업은행, 대우조선의 모회사인 산업은행은요. 중앙대 교수하던 홍기택 씨가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장으로요. 자, 뭐 낙하산이고 이런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요. 뭐 이 경제 쪽에 아는 교수니까 왔겠죠. 그랬는데 2013년과 2015년에 산업은행이 순손실을 1조 4,474억, 1조 8,951억을 갖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 전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도요. 산업은행장 임기가 이제 끝나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B 부총재로 가버렸습니다. 더 잘 됐죠. 자, 뒤를 이어온 이동걸 씨는 영남대 교수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남대 교수 출신이 이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잘할지 걱정입니다. 산업은행이 1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2013년에요. 홍기택 전 회장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4억이라고 합니다. 본인은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훨씬 큰 산업은행이 월급은 회장이 훨씬 적다라고 불만을 가질지 모를 겁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었다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은행 출신인 신대식 대우조선해양 전 감사실장은 언론과 통화에서요. 민유성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을 매각을 시도하다 실패해 그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연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비판했답니다. 아마 전임 산업은행장 이야기겠죠. 임직원들도 수장을 빼닮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요. 2011년, 2015년 산업은행 임직원 43명이 퇴직한 뒤에 산업은행 자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35명은 1개월 안에 재취업을 했답니다. 부실한 이 기업이 되어서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에 자회사처럼 이렇게 퇴직 임직원들이 갈 때 그 부실한 회사의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16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파견된 산업은행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산업은행의 채권단 관리를 받아본 한 그룹이면은 채권단 관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골프나 해외여행 접대를 받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의지보다 대주주에게 잘 보여 경영 정상화 이후에 재취업하려는데 급급한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부실 회사의 경영진이나 노조, 산업은행 모두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부실한 채로 회사를 끌고 가면서 이익을 보는 쪽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저가 수주를 해서 적자가 날 게 뻔함에도 우선적으로 아마 기록상으로는 좋게 보이니까 모두 눈 감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적자가 나는 것은 모두 세금이 유출되는 건데요.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